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이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역사적이다 이런 평가도 내놨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의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봅니다. 역사적이다. 역사적인 일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정청래 의원을 했는데 저는 역사적인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게 역사적이냐?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거 반드시 속전속결 전광석과로 해서 추석 밥상에 이르기 전에 이 부분을 다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이뤘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성과가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네.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일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일을 저질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이번 그 노란봉투법, 이거는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노조 천국 기업지옥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할 때에 사실상 노조가 경영권을 잡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에 대한 위험을 부담을 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자본주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본을 투자를 1도 안 한 노조가 사실상 자본의 결정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하는 수준을 넘어버리는, 이제는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적 입법을 해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실 이 정권 초기에 정권에 대하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기업들이 나서서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안 그래도 미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그 기업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세율 제로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러브콜을 하는데 울고 싶은 상황 속에서 뺨을 때리니까 그러면은 기업들 해외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이것이 노조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좋은 법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기업이 다 엑소더스, 탈출하고 한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내일 세금이 없어지는 그런 것의 어떤 결정적인 기반이 어떤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꺾이는데 역사적 입법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노란봉투법을 역사적이를 저질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위헌적 입법이다. 그리고 기업의 어떤 해외 유출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그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노동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노동자들이 마치 나라를 말아먹을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은 항상 법이 바뀌면 이럴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걱정하면서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그렇게 잘 봐주고 기업들이 원하는 법률 만들어줬는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잘 됐습니까? 코스피가 10년, 20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오르는데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럼 왜 떨어집니까? 기업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줬는데. 그리고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의 자본시장, 일본의 자본시장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10년, 20년 전보다 10배, 20배 가까이 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업들처럼 우리가 과거 이 법이 바뀌니까 우리가 기업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업이 지금까지 이 상태였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걱정이 되면 좀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이 부분은 좀 수정돼야 된다라고 비판해야 되는데 맨날 필리버스터만 해요. 왜 필리버스터로 장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하루 하면은 금방 종료되잖아요. 그리고 법안은 통과되잖아요. 진짜 이 법안 중에서 뭐가 문제고 이 법은 기업에 어떤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기돼야 된다거나 수정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필리버스터 얘기만 해요. 필리버스터는 조만간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이 걱정되면 노조법에 대한 수정안, 대안들을 좀 제시해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되고, 또 노동자들도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마치 기업의 경영 상황까지도 모든 것 참여해서 기업을 불리하게 한다면 이 기업은 망합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죠? 해고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수준이 그 정도 수준 아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정도로 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 개정된 법안에 비춰봐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고 노동자들이 잘못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호소하면 저는 또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그 정책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니까 질문 받은 게 뭡니까? 해외 기업 다 유출되고 나면 어떡하느냐 하니까 했던 말이 뭐죠? 그럼 그때 가서 법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소 잃고 모양권 고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 국민들을 다 해가지고 기업 다 떠나고 해외로 다 다닌 다음에 망하게 됐으니까 그때 법 만들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모트 실험실의 주입니까? 정책은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란 것은 뭐죠?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 때서 이른바 검수완박을 한다고 하면서 검찰청의 어떤 기본 그 어떤 수사권을 빼앗아 가지고 경찰로 놓으니까 현재 수사권이 어떻게 됐죠? 우리가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해도 사건이 처리하는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2배, 3배 늘어났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더 그것을 개악으로 가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꼭 해봐야 합니까? 일본에서 비슷한 일을 했더니만 일본에서도 결국 그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서 기업이 상장 폐지된 케이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대한민국도 민주당 정부에서 상법 등을 개정한 이후에 상장 폐지가 된 것이 2019년에 비해서 지금 한 7, 8년 사이에 10배가량 늘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와 같은 노란봉투법을 개정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기업의 헬게이트로 가는 문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노란봉투법에 담긴 내용과 현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임광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현행법과 비교해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됐는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노동조합의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파업 등 쟁의의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도 합법적인 파업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됩니다.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는 경우 노조 또는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더해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습니다.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참여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해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원화청과 교섭을 촉진하고 또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노동시장 양극화, 기업 내에서부터 원화청과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신성장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소중한 결실이라며 환영하는 노동계와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이 일상화되고 결국 기업이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과거 쌍용차와 대우조선 파업의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입니다.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 경영상 결정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고 노동자와 가족까지 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상 그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그냥 못 받을지 알면서도 뭐 몇백억씩 청구하는 이런 사건들, 조합원들이 자살하고 이러는 비극적인 사건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51일 파업.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파업에도 불법 딱지가 붙었고 480억 원의 손해배상이 뒤따랐습니다. 대우조선 사건에서 400억 손해배상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안 하면 여기까지 일이 왔을까요? 21세기의 4분을 지난 2025년에 파업 때문에 손해배상을 자살하는 나라 세계 어디 있습니까?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정리해고, 폐업 같은 중대한 경영상 결정은 합법적 파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평화적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도 제한됩니다. 단 폭력, 파괴 등 불법 행위는 예외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10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법리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경영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을 하지 마시고 경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렇지만 합헌적인 제한, 합헌적인 입법이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대상이 되면 기업이 다 떠날 거라고 경영계는 우려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경영상 결정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권한 있는 주체가 설명과 대안을 교섭 테이블에서 검토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기업들 다 도망갈 거고 뭐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숭숭한 이야기들이, 흉흉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경영상 결정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참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앞으로 6개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현장 혼선을 줄이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